그렇게 꼭 사셔야 된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슬라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자기소개 좀 네.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요. 용인이요? 네. 예. 나이는 30대. 혹시 입니다. 30대 혹시 네. 나이가 혹시? 나이 35이에요. 35. 네. 그럼 혹시 지금 용인에서 혹시 오신 거세요? 아니, 오늘 저 회사가 삼성중앙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모델 Y 퍼포먼스고요. 네. 블랙 색상 선택했고, 네. FSD가 없는 옵션. 이렇게 제가 구매를 했어요. 연식은요? 연식은 2020년형, 2021년형. 네. 모델 Y는 다 2021년형 먼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소유 기간이 네, 5월에 받았으니까 지금 한 5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지금 현재 주행한 키로수가 어느 정도? 10,000km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0,000km?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중에서 혹시 퍼포먼스로 타신 이유가 좀 있다면? 제가 네. 2019년 2월에 샀던 네. 그 모델 3 롱레인지가 있었어요. 네네. 모델 3 롱레인지를 타서 우선 편하게 너무 잘 썼고, 예. 그런데 약간 퍼포먼스가 조금 이제 더 빠른 것들을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모델 Y 퍼포먼스로 바꾸게 됐고, 네. 약간 그렇게 해서 옵션은 사실 모델 Y 퍼포먼스 선택한 이유는 네. 모델 3 롱레인지를 선택했었는데 네. 더 빠른 걸 타고 싶다. 더 빠른 거 타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위에서 가까운 친구분의 지인분이 네. 나도 테슬라 모델 Y 사고 싶다, 추천 좀 해달라고 한다면은 혹시 어떤 걸로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근데 뭐 아마도 저는 올해 탔었고 네. 2대나 타고 있으니까 네. 사실 상황에 맞는 걸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상황에 맞는 걸로? 그래서 사실 뭐 장거리를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롱레인지 이상을 추천할 것 같고, 네. 장거리를 운전을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뭐 스탠다드? 그러니까 뭐 스탠다드 이제 구매를 못 하니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롱레인지를 추천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뭐 다들, 그러니까 어쨌든 모델 Y로 다시 말씀드리면 네. 롱레인지랑 퍼포먼스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 퍼포먼스를 선택하라고 할 것 같긴 해요. 퍼포먼스로. 네, 뭐 다른 옵션이 다르지가 않아서 네. 뭐 1,000만 원 정도의 차이면은 네. 살 거면 그냥 퍼포먼스를 사라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선택 옵션은요? 옵션은 사실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옵션은 FSD 빼라라고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네. 취등록세 때문에 우선은 빼고 네. 나중에 구매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그냥 개인 취향인 걸로.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종 사기 전에 경쟁 차종 전혀 없으셨나요? 네, 사실 저는 모델 3 롱레인지를 타다가 샀기 때문에 사실 네. 경쟁 차종 같은 게 없었고 그냥 테슬라여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무조건 테슬라여야 된다는 네. 거. 알겠습니다. 해봤자 뭐 모델 X인데 X는 사실 경쟁 차종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돈이 없었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금액 혹시 기억나신지? 한 8,000 정도. 8,000 정도. 혹시 뭐 할인은? 저는 할부로 사서 네. 선납만 한 3,000 정도 넣고 나머지는 지금 할부로 월 70 정도 내고 있어요. 월 70 몇 년 동안 내시는 거세요? 5년이요. 5년 정도. 요거 혹시 보조금 할인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보조금이 한 8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800 정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보험료 얼마나 하고 계신지? 보험료가 제가 140 정도? 140 정도 네. 자차 다 넣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기 충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네. 충전 비용? 네. 1회 충전 비용. 이게 뭐 사실 좀 모르는 게 제가 회사에 충전기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테슬라가 4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사비로 충전기를 설치해 주셔서 예.
이전 차는 5만 킬로 뛰었고 지금 차는 1만 킬로 뛰었는데 예. 충전비는 낸 적이 없어요. 오, 그러면은 정확히 잘 모르는. 네, 네, 네. 오, 네. 정말 대표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 시간이 좀 궁금한데요. 네. 충전, 1회 충전하는데 한 어느 정도 시간? 이게 출근을 해서 이제 회사 밥이 있으니까 그냥 네. 출근을 해서 그냥 출근을 하면 이제 네. 충전을 걸어놓고 퇴근할 때 빼면 한 4-5시간 걸릴 때도 있고 4-5시간 걸리면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그냥 주행 맨날 왔다 갔다 매일매일 충전하니까 그냥 네. 거의 제가 항상 90%를 유지해 놓고 있거든요. 90%? 네, 그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회사에 있는 게 완속, 급속? 네, 완속 충전기요. 완속 충전기. 보통 완속을 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리죠? 완속이면 보통 한 1시간 정도 했을 때 한 38에서 40km 정도 충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퍼센트로 한 12, 10%? 8%? 8% 정도? 네, 8% 정도 될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주행 가는 거리가 좀 궁금한데요, 퍼포먼스. 네. 주행 가는 거리. 모두 충전했을 때 480km 정도 가고 있고요. 네. 2020년형 모델 3 롱레인지도 480km를 가요.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된 모델이라서 네. 오히려 퍼포먼스지만 3 롱레인지랑 비슷한 거리를 간다. 같은 거리를 간다죠. 롱레인지랑. 그러면은 아까 거의 90% 정도까지 충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90%일 경우에는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주행 가는 거리가? 410? 요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410? 네. 오, 괜찮다. 그러면 괜찮으시죠? 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전비? 혹시 전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근데 사실 전비를 저도 진짜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네.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잘 몰라요. 네. 진짜로 저는 회사 밥이기 때문에 네. 그냥 마음 놓고 받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전비를 잘 모르는데 네. 확인을 하자면 네. 어느 정도일까요? 저 궁금해요. 진짜 확인을 한 적이 없네요. 193가요? 잠시만요. 네. 킬로와트. 네. 잠시만요. 제가 전비. 네. 지금 194. 네. 175, 네. 186. 그런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탔던 차 중에서 가장 높았던.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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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네. 진짜로 출퇴근을 하루에 3시간씩 하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한 게 있어서. 야, 하루 3시간이요? 네, 왕복 3시간이요. 왕복? 네. 출근할 때 1시간 반, 퇴근할 때 1시간 반 이러니까. 네. 물론 퇴근할 때는 차가 안 막히면 한 50분 정도 걸리긴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집에 갈 때는 사실 빨리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이 스트레스를 좀 푸는 형태로 퍼포먼스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비를 예.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한 달 감사합니다.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한 달 유지비 없죠? 사실 없죠. 그리고 이제 이전 차도 5만 킬로 탔는데 유지비가 쓴 적이 없고요. 네. 워셔액 썼고 워셔액 2주에 한 번씩 셀프 세차해서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네네. 네. 정말 내연 기간이었으면은 네. 정말 많이 나갔을 텐데. 그쵸 그쵸. 오. 톨비가 네. 제가 용인에서 오니까 하루에 이게 반 할인이 돼서 네. 원래 2,700원 들게 1,300원씩 들어서 두 번 왕복하면 2,700원. 그러니까 2,700원. 출퇴근하는데 용인에서 서울까지 한 50km를 출근하는데 2,700원 정도 쓰고 있어요. 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타시면서 혹시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차박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 용에서는 좀 편리하다? 차박용에서. 네, 근데 사실 뭐 차박을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한두 번 했을 때도 좀 편안했던 것 같고 어떻게 차박해요, 이거는요? 이게 뒤에 폴딩을 해서 폴딩해서? 네네, 차박을 했을 때 좀 편리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차박할 때. 네. 춥지 않네? 더울려나? 어쨌든 뭐 이게 전기로 이게 뭐 히터가 계속해서 네. 그렇구나. 되니까, 네. 네네. 차박이 또. 그리고 네. 또 장점이 있다면은. 장점이 있다면 네. 뭐 약간 단거리 쪽에서는 굉장히 빠르다. 단거리 네,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다 보면 슈퍼카들이나 뭐 굉장히 빠른 차들 많이 봐요. 그러면 네. 굉장히 뭐 이렇게 고속에서는 네. 뭐에서 100에서 200km 사이까지는 사실 뭐 잘 달리진 않지만 네. 이 차가 좀 잘 못 따라가는 건 있거든요. 내연 기관의 어떤 정말 좋은 슈퍼카들은 못 따라가는데 네. 그래서 0에서 100까지의 어떤 단거리의 스프린트는 좀 빠르게 간다.
그래서 조금 시원하게 밟고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제로백에 3초대. 3.6초 정도로 우선은 오피셜하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6초. 네네. 거의 다 따라가지 않나요? 이 정도면? 그쵸. 근데 뭐 페라리나 뭐 이런 애들 있으면 네. 걔는 확실히 못 따라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페라리 빼고 다 따라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유지비가 안 든다. 유지비 안 든다. 그렇죠. 네. 저는 그 장점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게 유지비겠죠. 저는 진짜로 1년에 5만 정도를 타니까 와. 그러면 저도 교통비도 교통비고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사이에 어떤 생산적인 일이나 굉장히 운전에만 집중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정말 뭐 사실 하면 안 되지만 네. 정말 가벼운 메일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같아서 그런 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이질 않네요. 아, 네네, 지금. 네. 장점은 그 정도로. 네. 네, 중간에 좀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좀 부탁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장점, 차주님이 생각하는 거. 옵션에서 기능이요? 네. 사실 블랙을 이번에 샀을 때 이전 차는 흰색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모델부터 크롬 딜리트가 되면서 네. 사실 이 옵션을 꼭 선택해야 된다고 했던 게 네. 뭔가 올 블랙으로 되면 뭔가 너무 예쁠 것 같고 사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신미성도 중요하니까 네. 이게 뭔가 다른 저도 원래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파란색 차인데 뭔가 이게 파란색, 하늘색 그거보다 조금 옅은 하늘색 간판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블랙에 하늘색 간판 요렇게 뭔가 조합이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그런 옵션을 꼭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 옵션을. 네. 그리고 테슬라 자체적인 것 중에서는요? 옵션의 기능 중에서? 오토파일럿? 네, 오토파일럿.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는 오토파일럿은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이 국내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좋죠. 네, 그쵸. 그거랑 사실 네. 저는 테슬라 사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차는 못 타봤어요. 그래서 네. 뭐 지금도 이 차가 저한테는 좀 과분한 차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사운드도 저는 굉장히 좀 크게 듣고 다니는 편이라서 스피커. 네, 스피커도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어. 옵션은 아니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토파일럿은 좀 믿을만 한 거죠? 저는 사실 그 출근할 때 뭐 정말 운전에 집중해서 제가 하는 시간은 네. 하루 3시간 중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블럭입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차의 단점이 좀 있다면 혹시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 네, 타시면서 이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우선은 저도 모든 이 타보문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네. 드리고 추천을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말하는 내용인데 네. 충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시다면 아, 이 차는 뭐 사고 싶어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충전 시설. 제가 8월에 양양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양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이제 회사 업무도 하고 네. 뭐 이제 차박 같은 걸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일도 하고 뭐 이랬는데 대박. 네. 그때 힘들었던 게 그 양양에 네. 충전 시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사무소 네. 같은 데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집까지 한 달 살기 하는 집까지 한 1km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밤에 경부와 요금 시간에 충전을 걸어놓고 1km를 좀 이렇게 러닝을 하고 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충전 시설이 좀 잘 갖춰지지 않으면 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확실히 불편하다. 확실히 불편하다.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네. 모델 Y 퍼포먼스 단점. 퍼포먼스 단점. 네. 타시면서. 다 타면서 상관없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정도. 네. 타이어가 네. 이게 퍼포먼스부터는 이 계절용 타이어가 이제 여름용 타이어 네. 요렇게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롱레인지까지는 4계절용 타이어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부터는 계절용 타이어로 구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별도로 뭔가 타이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사이즈다 보니까 이 네. 타이어가 좀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가격 자체가. 네, 그런 거.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네. 모델 3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수리가 좀 헬이었어요. 네, 그때 한 2달 기다린 것 같아요. 2달 정도. 네.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도. 2달이면 차 렌트도 한 달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고. 네. 근데 지금 요즘 얘를 좀 수리를 하러 센터로 많이 가는데 네.
잔고장이 많다도 단점일 것 같아요. 아, 잔고장이 많다도. 그리고 잔고장이 쉽게 또 고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카닉 분들이 물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네. 워낙 변수가 많은 차다 보니까 네. 이것들을 쉽게 고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자주 센터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잔고장이라면 혹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뒷자리 폴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번에 뭐 누수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확인조차도 못했었고 네.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 그리고 뒷자리 폴딩이 뭐 자동으로 되는 게 있는데 그 버튼이 살짝 이슈가 있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또 중간중간에 좀 생각나시면 편하게 네네.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죠. 백밀러 있잖아요. 네. 백밀러가 초기에 받았을 때는 광각이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아, 네네. 혹시 그거는 차주님은 괜찮으셨나요? 저 이전 차는 광각을 바로 달았었거든요. 근데 네. 얘는 한동안 광각 안 달고도 운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네. 뭐 한국차, 그러니까 국내 차보다는 확실히 적은 게 있는데 네. 사실 또 이제 뭐 숄더 체크 같은 것들을 생활화하면 네. 또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순정 상태. 아니요. 아, 그런가요? 지금 이제 바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800R이라고 하는 이제 곡률이 있는데 예. 곡률이 800R이라고 하는 제품을 샀었어요. 근데 네. 곡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얘가 너무 이제 외관이나 이제 바깥의 환경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률이 좀 작은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곡률이 낮은 거? 낮은 거. 네, 라고 하면 1000R 뭐 이렇게 1200R 뭐 이렇게 있나 봐요. 네. 그래서 1000R대를 사고 싶었는데 네. 마침 1000R대 제품이 있어가지고 오. 이 정도면 좀 왜곡이 심하진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구매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혹시 이거 천장 있잖아요, 요거. 네. 요거 선쉐이드가 없이 올 여름에 별로 뜨겁다는 분도 좀 계셨는데 네.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부터는 좀 편하게 썼던 게 모델 3 롱레인지는 선쉐이드 했었어요. 네. 그리고 틴팅도 했었거든요. 네. 틴팅도 하고 선쉐이드 했는데 사실 그렇게 저는 더위를 좀 많이 안 타는 편이기도 해서 그렇게 더운지를 모르겠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틴팅도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더니 올 여름이냐? 네네네. 그렇게 막 뜨겁지가 않았다, 이렇게. 네, 정수리 부분이. 네. 그리고 오히려 하늘 같은 게 너무 안 보였었거든요. 모델 3를 틴팅을 했을 때는. 네. 그래서 오히려 Y를 안 한 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디자인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외관 디자인. 저는 좀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신다. 근데 가끔 얘가 좀 못생긴 것 같다, 약간 넙대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는 약간 만족해야 하는 디자인이긴 한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내 디자인도 좀 심플한 것 같고 네. 심플한 건 만족하고 있습니다. 심플한 건 만족하고 계시다는 네. 거. 알겠습니다. 뒤에 튜닝한 거가 따로 있나요? 튜닝은 없고요. 네. 네, 튜닝은 따로는 없어요. 따로. 이제 문을 열 때 이제 뭐 이렇게 웰컴 라이트라고 하나요? 네네. 그거는 했어요.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이 차가 너무 까맣다 보니까 네. 그게 없으면 이 차가 테슬라인지도 사람들이 모를까봐 했습니다. 시트 포지션, 네. 팔걸이 위치까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뭐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이제 머리 쪽과 이 목 사이에 살짝 비어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건 네. 조금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막 엄청 약간 까다롭거나 네. 뭔가 불만이 많은 타입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크게 막 불편을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키하고 체형이 혹시 제가 79에 네. 70이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그립감도 저는 나쁘지 않는데요. 네. 무게감은요? 무게감은 제가 항상 무겁게, 왜냐면 고속주행을 사실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핸들 좀 무겁게 많이 세팅을 하고 다녀서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반대로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핸들 세팅을 하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좀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여자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차주님 같은 경우는 네. 제일 강한 거 스포츠인가요? 네, 스포츠로 거의 세팅을 해놓고 네, 다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거가 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네.
다른 분들을 시승시켜줬을 때도 네. 약간 미니 쿠퍼 타시는 분도 이 승차감 걱정해서 저 타신 적 있고 정말요? 그런데 이제 뭐 결혼하고 아기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니 네. 쿠퍼를 타고 있는데 네. 바꾸실 생각으로 제 이렇게 승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네. 앞자리도 타보고 뒷자리도 타보고 그러셨거든요. 네. 이번에 계약하신다고 문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 네. 저는 승차감이 뭐 이렇게 엄청 최악이다, 지구 최악의 차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민감하신 분, 워낙 좋은 차를 많이 타신 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격차를 느끼겠지만 모든 건 사실 상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그렇게 승차감이 좋은 차를 타시지 않는 분이라면 네. 크게 느끼지는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뒷자리 탔을 때는 정말 좀 많이 안 좋다라고 네. 너무 통통 튄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네. 혹시 차주님 혹시 뒷자리 타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없네요. 그러면 혹시 그 성인분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네. 혹시 뭐라고 딱히 말씀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네. 그러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걸로. 그리고 네. 어떤 분들, 이거는 사실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롱레인지보다 퍼포먼스가 네. 승차감이 낮다라고 하신 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저도 이제 잘 모르는 지식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차를 다 타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를.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가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네. 차 문을 못 찾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레거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인식시켜 놓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문 위치를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열지 않는다는 거에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버튼식.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문 어디 있어?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창문을 여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창문 쪽은 좀 더 원터치. 네. 자, 핸들 쪽에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사실 테슬라 처음 사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핸들을 보고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네네. 보통 내연기관은 한 5개씩 이렇게 한쪽에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이거 2개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려나 생각을 또 좀 가질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사실 뭐 버튼으로 많이 하고, 이게 차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네. 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할수록 좀 더 스마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음성을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씩 이 차에 익숙해지면서 행동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음성을. 그래서 뭐 에어컨 속도를 바꾼다든지, 네. 이게 뭐 그러니까 다른 분을 태우면 네. 제가 사실 음성으로 뭐 에어컨 몇 도, 네. 뭐 팬 속도 몇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에어컨을 조절하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말로 할 필요 있냐, 약간 보여주기식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익숙해지면 편하다. 네, 그래서 버튼 없이도, 그러니까 음성으로도 요즘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성으로도? 네. 그리고 요거 2개 가지고 다 근데 가능해요? 네네, 저는 잘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적응하는데 한 며칠 정도 걸려요? 만약에 내연기관 처음 타다 요거 타게 되면요? 뭐 사람 바이 사람 아닐까요? 근데 뭐 젊으시면 젊으시고 뭐 IT 기기에 더 익숙하신 분일수록 네. 더 빨리 적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주님은 이거 며칠 걸려요? 테슬라 처음 탔을 때? 한두 달 정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두 달이에요? 네. 오. 근데 제가 좀 얼리 어답터 성향이 있어서 네. 이제 아이폰도 항상 새 거가 나오면 매년 바꾸고, 오. 맥북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뭐 네. 기기 좋아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만져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했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는 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버튼 가지고도 네. 음악을 뭐 내리고 뭐 한다든지 네, 크게 네.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 네. 라고 정리를 하고, 가운데 모니터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모니터는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운전할 때 이거를 만진다는 게 굉장히 편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직관적이진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뭐 이제 이렇게 카메라 이런 중에서 버튼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일부 이렇게 음성으로 대체하고. 음성으로. 네. 이거 차 사면 다 매뉴얼 다 주죠, 이게.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매뉴얼. 매뉴얼인데 사실 저도 이게 막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매뉴얼 보고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눌러보면서 하는 분 있잖아요. 네. 저도 눌러보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눌러보면서. 네. 그럼 이제 방금 전에 그 카메라라고 한 거는 여기 있는 메뉴 중에서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네, 카메라를. 그쵸. 그렇게. 네, 이게 같은 메뉴지만.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수납 공간은 뭐 프렁크라고 하는 앞쪽 인벤토리랑 네. 뒤쪽에 있는 트렁크 자리까지 합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실내도요? 여기도? 근데 실내도 뭐, 네,
저는 네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으시다는 거. 저 너무 테슬람 같네요. 뭐 테슬람인 것 같긴 한데. 네. 네네. 자, 혹시 이거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요런 뭐 모니터 쪽에서 요렇게 하면은 뭔가 더 좋다라든지 뭔가 주의사항이라든지. 아 원래 그 네. 제가 FSD 되는 그 모델 이전 모델은 FSD가 들어있었거든요. 풀셀프 드라이빙. 예. 그래서 그거 있을 때는 이제 내리기 전에 이 주차하는 기능을 제가 많이 썼었어요. 네. 그래서 PP라고 해서 네. 뭐 그거는 이제 FSD가 들어간 차만 가능한 건데 네. 이제 주차를 거의 그러니까 딱 멈춘 상태에서 PP를 2번을 누르면 네. 앞이나 뒤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어. 이게 제가 그때 그 모카에서도 네. 김만용 편집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네. PP를 누르고 앞이나 뒤를 누르면 이제 예를 들어서 PP를 누르고 D를 누르고 차를 내리면 네. 차가 이제 운전자가 내리자마자 자동으로 뒤로 가요. 문을 닫으면 뭐 이런 것들도 좀 편하게 썼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이제 그게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모델 3는 넣으셨는데 혹시 이거는 안 넣으신 이유가? 취등록세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모델 3 FSD 살 때는 600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900만 원이에요. 네. 가격이 비싸졌는데 아직까지 모든 기능이 이제 액티베이트가 된 게 아니니까 네. 이게 활성화가 되고 나서 사는 것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과 우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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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으로 오히려 테슬라 주식을 넣어가지고 차라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근데 아직 기능이 좀 아직 좀 그렇죠. 네, 그 정도 네. 값어치가 된다 생각하죠. 아직까지는 뭐 그것까지를 값어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는 뭐 그 정도 값어치를 하는 것 같고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약간 신호등인 네, 거죠. 신호등 그런 것들. 네, 신호등 빼고는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신호등 빼고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차선 유지도 그렇고. 차선 유지도 그렇고. 네, 차선 바꾸는 것도 그렇고. 하지만 조금 더 보완이 되고 네. 약간 신호등막 인식이 되면은 그때 하는 게. 뭐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않을까 싶고. 네. 사더라도 네. 출구를 받고 따로 사라. 사더라도. 네, 그게 취등록세를 아낀다. 알겠습니다. 좋은 꿀팁. 네. 자, 가속력인데요. 아까 가속력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요? 네, 꿈속이에요. 꿈속에서 네, 꿈속에서. 상상으로 했을 때. 네. 왜냐면 진짜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쵸. 네. 꿈속에서 제가 뭐 이렇게 200 정도는 밟았던 거. 200 정도. 그러면 200 정도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이 조금 흔들림은 있고 약간 그런 그쵸. 약간 근데 그쵸. 조금 흔들림. 네. 근데 뭐 다른 차를 제가 200까지 밟아본 게 없어서. 모델 3. 3랑 정확하게 비교를 해본 적이 없네요. 네네. 그렇구나. 근데 네. 3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더 흔들리겠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차가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네. 네. 진짜 운전을 예. 아주 잘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제동력. 네. 제동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운전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동력 부분에서도 네. 조금 안전한 거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퍼포먼스를 한 거가 있어서 네. 제동력도 만족스러운 것 같긴 해요. 제동력도 만족스럽다. 근데 지금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실제로 밟아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지금 방금 전에도 혹시 브레이크 밟으셨나요? 그쵸. 근데 저 거의 다 원페달로 하고요. 네. 근데 퍼포먼스 형태로 제가 원래는 지금 이제 이거는 또 꿀팁이 있으면 있는데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컴포트 모드를 이렇게 이 매뉴얼 모드로 세팅을 하나 해놓고 네.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이게 스포츠 모드로 제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야, 지금 방금 전에 시트가 움직였고. 네네. 그래서 원래대로면 이거를 누르고 네. 속도나 이런 것들 옵션 하나씩 바꿔줘야 되는 건데 세팅을 이제 제가 평소 주행할 때랑 네. 스포츠로 운전하고 싶을 때 두 가지로 이름을 바꿔놓고 네. 그렇게 좀 스위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꿀팁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제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나쁘지 뭐 않은 여쭤봤었죠? 죄송합니다. 제동력 맞아요. 네네. 제동력.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인데요. 네. 코너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코너링도 사실 이 SUV 치고는 이게 뭐 안정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속주행에서 한 뭐 꿈속에서도 한 160 밟으면서 코너를 돈 적이 있었거든요. 네. 명동 이제 그런 쪽에서 네네. 꿈속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뭔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겠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이건 사실 뭐 그쵸. 전기차기 때문에 없죠. 그러면 굳이
꿈속에서 네. 속도가 몇 가지는 잘 나가고 몇 푸다 좀 더딘 것 같다라고 아, 차주님께서 느끼시기로는 확실히 느끼는 거는 뭐 네. 어디부터 늦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배터리가 없을 때는 너무 늦다. 배터리가 없을 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예전에 뭐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네. 미니카를 이렇게 뭐 하실 때 네. 좀 뒤로 네. 별게 다 있네. 아, 네. 이거 뭐야? 아, 네. 그래서 미니카를 할 때 충전지를 해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레일에 놓고 이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충전이 완충돼 있을 때 확실히 퍼포먼스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전량이 한 50% 언더면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확실히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네, 근데 한 거 쭉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120부터는 뭐 이렇게 누르자마자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아. 좀 덜한 것 같고. 120 정도에서. 네, 그리고 모델 3랑 제가 이 가속감을 좀 비교를 생각을 해본 거는 네. 확실히 얘가 좀 밟자마자 나간 느낌보다는 모델 3는 밟자마자 튀어나간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얘는 누르고 나서 조금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마도 무게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모델 3는 누르자마자 가벼우니까 좀 통통 튀기는 느낌이 있고. 얘는 그런 게 좀 있다. 0.1초 정도? 뭐 굉장히 작겠죠. 근데 이제 그쵸. 그게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제로백이 일단 빠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모드별 변화. 요것도 사실 뭐 표준이 있고 스포츠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 모드별 변화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그 거의 스포츠 모드만 쓰기 때문에 네. 확실히 체감이 확 되죠. 네, 네. 표준하고 이거하고 아무래도 스포츠는 밟으면 밟는데 쭉 나간다 치면 표준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피커는 매우 만족하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에 성인분 타셨을 때 승차감 말고 그냥 사이즈에 관련돼서는 좀 뭐 별 말씀 없으셨나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뒷자리 타신 분들이 좁다라고 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좁다라는 거. 확실히 모델 3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네. 모델 3는 확실히 셋이 탔을 때 천장이 좁다 보니까 네. 좀 꽉 낀 느낌이 났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얘는 좀 이렇게 위에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덜 느끼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덜 느낀다. 저게 좀 짧다고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시트 저게 뒷자리 시트가 그런가요? 짧아가지고 허벅지가 좀 더 튀어나온다라는 아. 분도 계셨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셨죠? 저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혹시 좀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네. 선택 옵션이나 색상이나 등급 옵션 등등등. 근데 사실 저는 너무 네. 만족하고 타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근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제가 두 차를 다 이렇게 선납을 조금씩 넣고 하나는 리스를 했었고 네. 이번엔 할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둘 다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선납을 했었어요. 네. 나머지 금액을 주식으로 넣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주식에 넣었어요. 그래서 네. 모델 3를 넣고 그때 한 주에 한 8만 원 정도 샀었고 지금이 한 100만 원 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사실 네. 이 차는 그냥 테슬라 주식으로 산 차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라서 오. 네, 그래서 대박. 그 산납금을 더 줄여서 주식을 샀어야 됐다 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뭐 보증기 내외 뭐 수리하신 거 있었나요? 저 폴딩 외에 또 있었나요? 폴딩이 있었고요. 네. 창문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막 잘 안 닫히니까 원래는 원터치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거 안 되는 부분이 있었었고 네. 약간 뒤쪽에 페인트까지는 조금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정도 수리 받았고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페인트까지면 다시 제도색인가요? 아니요, 그냥 붓터치 해주세요. 그 정도. 네. 자, 메인테너스 정비성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뭐 사실 조금 네. 그러니까 뭔가 수리나 이렇게 뭔가 그 어드바이저 분들의 젠틀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 대비해서 약간 한 번에 속지 않게 딱 해결되는 문제가 많진 않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것들이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차주님께서 뭐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차를 맡기면 네, 뭐가 잘 네, 안 이제 되셨던 아까 거예요? 말한 것들이 이제 뒷자리가 자동으로 폴딩되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게 좌측이 제가 안 돼요. 네. 근데 2번을 갔는데 안 됐었고 아, 그래서 세 번째 그럼. 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아예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재고를 뒷좌석 부품을 받아서 이제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교체를 할 네. 예정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이 차에 뭐 고질병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고질병이요? 네, 차주님이 생각하는. 원래는 사실 모델 3 탔을 때는 이 정도에 추워지면 네. 전기가 뚝뚝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얘는 사실 히트펌프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히트펌프가 없는 모델이라면 확실히 그런 전기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 저는 그 모델 3도 좀 네. 빨리 받은 편이고 네. Y도 거의 처음으로 받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빨리 받은 편이라서 네. 둘 다 사실 좀 다른 분들이 다 신기해 하셨었고 추천으로 좀 많은 분들이 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에 한 4대 정도 있는데 네. 제가 대표님을 추천드리고 대표님이 또 다른 분들을 추천드리고 추천해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4대가 된 거라서 네. 다들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신기해하시고 근데 태워줬을 때는 만족해하시고 네. 사고 싶어하시고 이런 것 같다. 근데 사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충분히 타보고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네.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것만큼 꼭 알아야 돼. 구매하려고 사시는 분들은 네. 전기차는 충전 시설을 확실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충전 시설을. 네. 그리고 서울 건 괜찮죠? 서울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집에 있느냐 회사에 있느냐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충전 시설에 이게 네. 어찌됐든 요게 그 내연기관처럼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기름을 넣는다든지 네. 그것도 단시간 내에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러면 약간 이 충전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충전 패턴이 바뀌는 방법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차를 주차해 놓는 것만으로도 충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집이나 회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둘 다 없다고 한다면 추천하실 그렇다고 것 같아요. 하면 조금 정말 근거리, 그러니까 뭐 걸어서 뭐 한 5분, 10분 내에서 산책할 네. 정도에 있는 거리라면 괜찮으신데 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주차를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할지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 그럼 나 충전 이거 제가 추천한 거에서 거리가 너무 짧으면 그렇게 꼭 사셔야 된다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근데 뭔가- 주행 거리가 짧으면 네. 가격만큼의 효용을 못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는데 이제 뭐 하루에 뭐 한 30분 뭐 이렇게 뭐 하거나 뭐 일주일에 몇백 킬로 뭐 이렇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다른 뭐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근데 그 가격에 그 정도의 활용 용도로 쓰기에는 네. 차값이 조금 비싸긴 하니까 사실 차라는 건 감가가 굉장히 많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더 뭔가 짧은 거리면 네, 굳이 네, 네, 네. 테슬라 전기차를 살 필요가 있나? 차를 정말 많이 타시지 않는다면 아니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시고 나서 네. 거리 자체가 길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활용 용도를 더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이 차가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돈은 아끼고 싶지만 슈퍼카의 퍼포먼스는 느끼고 싶어.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5점인 것 같아요. 5점. 네, 이거는 이제 네. 기준이니까 네. 제가 아직까지 5점에 대한 차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차가 5점이고 네. 더 좋은 차가 나오면 뭐 이 차의 만점 자체가 올라가거나 제 평가의 만점 자체가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지만 네. 아직까지 제가 타봤던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차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네. 또 사시겠죠? 언젠간 만약에 이제 이 차가
지금 당장에 전소연이 폐차가 됐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죠, 안 되죠. 네. 근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 네. 또 산다면 네. 이 차를 또 사실 건지 아니면 아, 두 번은 안 살 것 같다. 살 것 같아요, 저는. 또 살 것 같다. 똑같이 퍼포먼스로. 네.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뭔가 좀 빠졌거나 정보가 좀 더 덜 전달됐거나 뭔가 말씀 못 드린 게 좀 있다면 끝? 그런 거랑 뭐 사실 앱적인 것들도 저는 이제 네.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그러니까 네. 코딩을 교육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IT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사실 뭐 자동차이기도 하지만 예. 그 IT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어떤 감성이 있고 그 면에서 매력이 있다. 그래서 뭐 저도 가끔 느끼는 거지만 업데이트 할 때마다 좀 네.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편리성이 올라갈 때마다. 업데이트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네. 앱이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실 업데이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편의성 그리고 사람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